오늘 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은 논란의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양대 리그 사이 영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메리칸 리그는 예상대로 로비레이가 1위 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29표를 얻으면서 압도적으로 사이 영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뭐 세부 지표적인 면에서는 콜 선수가 앞선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죠. 이 대체적으로 이닝, 뭐 다승, 탈삼진, ERA 뭐 내부 네 가지 부분에서 그렇죠. 콜을 레이가 앞섰기 때문에 레이가 받는 거 뭐 크게 이상한 거는 없었다. 뭐 평균 자책점 2이닝 탈삼진 1인데요. 뭐 말 다 했고 내셔널리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이제 ESPN도 그렇고 이 미국 현지 주요 매체들도 거의 대부분 잭 윌러가 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정작 투표를 까보니까 결과는 코빈 번스가 됐습니다. 그래, 번스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뭐 이 임팩트 있는 시즌, 진짜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시즌을 기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1승 5패에 167이닝 234탈삼진에 평균 자책점 2.43. 정말 뭐 뛰어난 기록을 남겼는데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닝이겠죠. 167이닝이면 사실 그러니까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은 역대 최소 이닝 사이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180이닝으로 스넬 선수가 1점대 평균 자책점 찍고 사이 영상 가져갔을 때, 사이 영상을 가져갔을 때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167이닝만 먹고도 사이 영상을 받아갈 수 있는, 이 진짜 규정 이닝을 살짝 넘기고서도 사이 영상을 받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코빈 번스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코빈 번스가 선택된 이유는 역시 누적 이닝을 넘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한 기자들이 많아서겠죠. 뭐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하긴 했었지만 잭 윌러가 2.7대를 기록했으니까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추비무관 평균 자책점이라고 하죠. FIP, 그러니까 삼진, 볼넷, 피홈런으로 봤을 때 코빈 번스는 1.63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63이라는 기록을 규정 이닝을 채운 상태에서 기록한 거는 이거는 페드로 마르티네즈 이후에 처음이에요. 1999년. 이때 코빈 번스의 스탯을 보면은 탈삼진, 타석당 탈삼진, 9이닝당 탈삼진,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이 9이닝당 피홈런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 이 9이닝당 볼넷 메이저리그 전체 3위. 모든 지표 면에서 이제 임팩트 면에서는 뛰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개막을 하고 나서 볼넷을 하나도 안 주면서 58개의 탈삼진을 잡는 임팩트, 그리고 시카고 컵스전 8월이었죠. 그때 10타자 연속 탈삼진을 잡는 이 역대 신기록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런 기록들, 그리고 FIP 기반으로 한 FWAR로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7.5승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FWR 압도적이진 않을걸요? 조금 앞설걸요, 휠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67이닝이면 지금 윌러 선수가 210몇 이닝을 먹었잖아요. 지금 뭐 200이닝을 넘게 먹으면서 213.1이닝을 먹었는데 그러면 차이가 한 45이닝 정도 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6이닝 뭐 5이닝 정도 먹는다고 하면 7경기 8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윌러 선수가 45이닝을 더 먹으면서 그렇게 표면적인 성적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좀 표심이 갈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윌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필라델피아에서 불펜 투수가 안 좋은 환경에서 좀 뛰었고, 그리고 지라디 감독이 교체를 해주지 않은 것도 있고, 좀 이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팀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더 희생을 하는 선수는 윌러가 될 텐데, 번스는 뭐 미러키 불펜도 좋고 뭐 6인 로테이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닝 관리를 좀 받은 것도 있죠. 왜냐면 평균 이닝 소화 이닝이 5.2이닝 정도 되니까. 물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잭 윌러랑 지금 40이닝이 넘게 차이가 나지만 번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이닝이 엄청 낮았던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한 시즌이 있기 때문에, 결장한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잭 윌러에 비해서 4경기 정도 등판을 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4경기에서 5이닝만 넘게 던졌으면은 180이닝 넘겼어요. 그러니까 경기당 이닝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4경기 동안은 어쨌든 미러키는 번스가 아닌 다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윌러는 어쨌든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마운드를 지켰어. 제 말은 200이닝 그러니까 넘게 넘겼어. 기여도는 당연히 더 4경기 더 나선 윌러가 높다는 거고, 제 말은 코빈 번스가 생각만큼 경기당 이닝이 적었던 선수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윌러에 비해서는 적었다. 그렇죠. 5.2이닝이면 막 압도적으로 많이 먹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의문점을 느끼는 거는 이제 승리 기여도, FIP 요런 이제 세이버적인 스탯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이제 기자들 사이에도 널리 보급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승리 기여도 WAR 이라는 것과 진짜 시즌에서의 팀 기여도랑은 조금 이제 간극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윌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윌러의 시즌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을 법한 싸이 영상 시즌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탯으로 봤을 때 특이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번스는 뭐 역대급으로 남을 만한 임팩트다. 그래서 이닝이 45이닝을 더 먹었음에도 비빌 수 있었던 게 이닝 때문이다. 윌러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윌러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했어요. 이제 팀마다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FIP라는 거는 결국엔 구장 보정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구장 보정이 들어간 베이스볼 리퍼런스 기반 이제 실점 기반 WR로 봐도 윌러가 1위 맞아요. 그래요. 번스는 거기에서 5.6승으로 윌러에 크게 뒤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표심이 생각만큼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스가 압도적인 1위를 했고 윌러가 2위인데 큰 차이가 났더라면은 이거 진짜 좀 미국이 맞아.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가만 살펴보면은 1위표는 12표로 같았어요. 1위표는 12표로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잭 윌러의 이런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었던 거고 번스의 임팩트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었던 건데 정작 2위표에서 번스는 14표를 모아 담았는데 그래요. 윌러 같은 경우에는 2위표가 9표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서 차이가 갈렸다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이제 맥스 슈어저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윌러의 싸이 영상에 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어저가 2위 그러니까 이 윌러를 찍은 사람은 2위표로 번스를 주는데 1위로 번스를 찍은 사람은 2위로 슈어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윌러 선수가 좀 표에서 이 점수에서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슈어저 선수가 그리고 3위라는 게 1위표를 6표나 받았잖아. 이게 오히려 더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뷰러가 맞아. 슈어저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 굳이 따지자면 슈어저가 뷰러 선수의 성적 하위 호환인데 이제 약간 좀 인기 투표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윌러가 좀 손해를 본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슈어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시즌 막판의 평균 자책점은 이 뷰러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코빈 번스도 그렇고 기자들이 임팩트를 중요하게 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맥스 슈어저가 마지막 주 경기에서 각각 5자책점씩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폭등했지만 네. 다저스로 이적하고 나서 10경기 연속으로 0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잖아요. 그런 임팩트를 높게 보는 기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름값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번스 선수가 탔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번스도 역시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항상 논쟁이 있어 왔잖아요. 예전에 릭 포젤로가 다승발로 싸이 영상을 수상했을 때 이 벌랜더가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가 나왔었죠. 네. 또 스넬이 싸이 영상을 탔을 때도 평균 자책점은 낮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에서 벌랜더가 앞서는데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싸이 영상에서 투표가 항상 원했던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내심 이 표를 보면은 사실은 갈리는 결과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이번에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번스 선수의 수상도 축하하고 윌러 선수는 뭐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번스도 진짜 인간 승리예요. 로비레이의 인간 승리 스토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번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망주 때 평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이너리그 올라와서 첫 해는 잘했었는데 이 선수가 두 번째 패스트볼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망했었거든요. 그렇죠. 8점대. 근데 컷 패스트볼을 처음부터 던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패스트볼이 피안타율이 4할에다가 막 홈런만 맞으니까 처음에는 슬라이더를 세게 던져봤대.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근데 더 빨리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컷 패스트볼이 95마일까지 나왔다는 그래요. 거 아니야. 근데 이 선수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 뭐 예를 들면 컷 패스볼에 어울리는 변화구는 커브 같으니까 커브 구사율을 지난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 시즌에 늘렸고 지난해는 좀 불안하니까 투심 패스볼도 섞어 던졌는데 올해는 투심 패스볼 거의 없이 커터로만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야구는 항상 진화를 한다
나도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멋있는 선수고 팀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결과 이 번스 선수가 수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이제 뭐 내일은 이제 뭐 MVP 이제 발표가 있고 이제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수상 소식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내일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 수상 결과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내일 결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